안녕하세요. 9주 5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뭐 아동이나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을 위한 식단이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노인을 위한 이제 식단 작성에 대한 그 중요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이 노인을 위한 이제 식단 작성의 중요성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인의 우리가 정체적인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 노인이라고 규정 짓고 있는 65세의 그 노인들을 보면은 상당히 활발하고 예전에 비해 활동적이고 뭐 청년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건강은 아무래도 노인층이 됨으로 해가지고 미각이 둔화되고 뭐 저장 능력이라든가 소화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노인을 위한 식단으로는 부드럽고 어떻게 너무 끈기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치아에 영향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식단을 작성할 때 유념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한번 살펴보면은 너희는 이제 미각이 둔하다 했는데, 특히나 미각 중에서도 짠맛, 단맛, 신맛, 선맛, 매운맛 이렇게 있다면은 맛을 감지하는 그 미래에서 한미, 짠맛에 대한 미각이 제일 먼저 빨리 둔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경우에는 짠맛에 대해서 둔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꾸 짜게 먹으려고 하는, 그 짠 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더 짜게 드시려고 하는 그런 일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소금의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적 소금과 더불어서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이러면은 몸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혈류량이 많아져서 순간적으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양이, 혈액이 그 동맥벽에 부딪히는 그런 압력과 같은 게 상승되는 것은 고혈압과 같은 것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짠맛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식약처라든가 정부기관에서 상당히 어떤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짜게 먹으면 해가지고 올 수 있는 성인병이라든가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짠맛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미각이 둔하다는 것 자체가 생리적으로 퇴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맞춰가지고 식단을 작성할 때 좀 주의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 그 식단 구성에서 짠맛을 아주 이렇게 저염물식을 하게 된다면은 맛이 없다고 노인들로부터의 어떤 기호도가 아주 이렇게 기호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소금을 숨겨놓고 국이라든가 찌개라든가 이런 반찬에다 뿌려서 먹는 그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제 고려해서 식단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양로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노인들의 그 식사에서 특히나 소금의 경우는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짠맛에 대한 건 많이 신경을 쓰고 식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장 기능이 약화되고 소화되기 쉬운 음식으로서 식단을 구성을 해라. 소화액도 떨어지고 체내 어떤 수분량도 떨어지게 되고 장 기능이 약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 소화되기 쉬운 음식으로서 구성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저작작용, 어떤 씹는 작용이라든가 치아 건강이 이렇게 약화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어떤 물리적인 그 소화 작용이 상당히 약화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 불량이 걸리고, 한 번 또 이렇게 잘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기에서는 먹기가 싫은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화되기 쉬운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섬유소가 많은 채소보다는 오히려 부드러운 채소를 선택하고, 과일류도 바나나나 과일 통조림이나 과일 주스 등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을 포함해라. 이렇게 해서 그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다음 어떤 그 식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을 선택을 하고, 또 소화가 잘 되는 조리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혈 영양소의 결핍으로
철분이라든가 이런 그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그런 영양 단백질 같은 거, 영양소 결핍으로 빈혈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철이 풍부한 식품과 철 이용률이 높은 동물성 단백질, 콩 종류, 녹색 채소류를 식단에 많이 포함을 해서 노인을 위한 식단으로 작성을 해라. 그 다음에 질긴 육류보다는 생선류, 그 다음에 닭고기, 두부, 계란 등으로 식단을 계획을 하는데, 질긴 육류와 같은 경우 소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체한다든가 소화기능 약화로 인해가 흡수가 안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흰살 생선 종류라든가 닭고기 살코기 부분이라든가 두부와 같은 거, 달걀 이런 것들로 식단을 계획함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단백질을 공급하는 공급원으로서 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단백질 교분식품으로서는 이런 것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노인의 그 점심 식단 보면은, 요거는 일단은 노인을 위한 식품 구성탑을 제가 따로 이제 발췌를 해서 올려놨는데, 여기 똑같이 우리 그 구성탑이잖아요. 그죠? 1, 2, 3, 4, 5단위의 이렇게 구성탑을 했는데, 유지 견과류 및 당류는 남녀 모두 가능한 한 좀 적게 섭취를 하고, 우유 및 유제품은 남녀 1회, 우유 1컵이나 요구르트 1컵 혹은 아이스크림 2분의 1컵이나 치즈 2장. 그 다음에 고기, 생선, 계란, 콩 종류는 남성의 경우에는 4그릇이고 여자는 3그릇 정도가 되고, 육류는 1교환 단위가 60g, 생선이 70g이고 콩은 20g, 두부는 80g입니다. 그리고 달걀은 중간 크기 정도 한 50 내지 60g 정도 되는 거 한 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품 구성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과일 및 채소류에서는 남자인 경우에는 7그릇이라는데 이거 7단이라는 얘기인데, 여자는 6단위, 생야채 60g, 뭐 콩나물이라든가 뭐 숙주나물 이런 것들, 또 뭐 시금치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김치 60g이 1단위, 과일 100g, 과일 주스는 2분의 1컵, 과일 주스와 같은 경우는 찹집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게 당의 농도가 농축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컵의 과일 주스. 그다음 곡류 및 전분류는 남성의 경우에는 4단위, 여성의 경우는 3.5단위. 밥으로 보면 한 공기가 210g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쌀인 경우는 틀리죠. 쌀인 경우에는 쌀 곱하기 2.3배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물을 2.3배 정도를 넣기 때문에 밥의 쌀의 양 플러스 1.3 이래 되니까 2.3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10g 정도가 밥 한 공기가 되고, 국수 한 대접이 마른 겉면으로서는 90g, 식빵 3조각이 100g 이렇게 해서 여러한 여기 한 1교환 단위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4단위, 여자 3.5단위 이렇게 해서 하루 동안에 먹는 양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밋을 볼 때에 물론 제일 저변에 이 피라밋 제일 아래쪽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곡류나 전분류와 같은 거. 우리 한국의 외식 생활에도 약 60%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과 같은 거,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유제품, 우유, 그 다음 견과류, 당류 이렇게 되겠죠. 당류라면은 단순당의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노인에게 좋은 식단의 구성으로는 밥, 국, 반찬, 반찬 2, 3, 간식 이렇게 될 때에 아연이 풍부한 콩을 넣어 먹으면 떨어진 입맛을 도우는데 도움을 준다 해서 보리쌀, 현미, 비리를 넣으면 식이섬유, 비타민 B원을 보충할 수가 있고, 국의 경우에는 배추된장국, 뭐 미역국, 두부국 등 좀 덜 짜게 조리한 국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 고기의 경우에는 뭐 계란 장조림, 고기 장조림 등, 반찬 채소인 경우 김치나 장아찌 오리도 먹어도 되는 거, 그 다음 나물, 멸치고추 볶음 이러한 것들, 간식으로는 과일, 요구르트, 치즈, 고구마와 같은 것들이 노인을 위한 식품의 구성탑으로서 이렇게 발췌해 온 것이. 뒤 페이지 보면은 월트 월렛 하버드 대학 영양학장이 추천하는 건강식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붉은 육류라든가 버터, 흰쌀, 흰빵, 감자, 파스타, 당류, 청양음식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적게 섭취를 하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자료들인데, 여기 보면 하버드 의대가 당신의 식탁을
책임진다 해서 월터 월렛이 지은 것이 있습니다. 전곡 식사라는 것은 이렇게 흰 쌀이라든가 흰 빵과 같지 않고 껍질, 홀그레인 껍질을 가급적 덜 도정을 했는 그런 뭐 오트밀과 같은 거, 현미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대부분 식사를 그렇게 하고 매일 운동을 하고 체중을 조절해야 되겠고,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올리브유라든가 카놀라유, 공기름, 옥수수, 해바라기유, 땅콩류 및 다른 식물성 기름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경우가 이렇게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뭐 참기름이라든가 들기름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이제 뭐 채소는 들신 대로 많이 먹고, 과일도 2, 3회, 견과류, 콩 1 내지 3회, 생선, 과금류, 달걀, 유제품, 칼슘, 일호황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넉넉하게 섭취를 해가지고 이 월트 월렛 하바드의 영양학적인 추천하는 건강식 겸유도에 대한 것들인데 참고로 보시기.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리는 노인 점심 식단에 의해서 월화수목 금을 보고, 그 다음에 일주, 이주, 삼주, 사주 이렇게 본다. 물론 그 토일은 집에서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양로원 이런 데는 또 계속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식사도 있는데, 이 노인 점심 식단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의 예로 우리가 잡는다면은 사조밥, 미역국, 달걀찜, 식초나물, 고추김치 이렇게 해서 쭉 보면 겹쳐지진 않아요. 겹쳐지진 않는데 과연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주, 3주, 4주를 돌아가면서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메뉴 어떤 그 음식 자체의 요리라든가 음식 자체는 다양하게 놓고 거기서 이제 영양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노인 점심 식단을. 그 다음에 65세 이상 남성 권장 식단회가 2000kcal인데, B타입은 우유나 유제품을 하루에 1회 섭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2015년도 또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영양학과에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가져온 테이블이 되겠는데, 이제 우유나 유제품 1년인데 우유 200ml.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우유나 유제품을 하루에 2번 먹는 것을 이제 B타입으로 보게 되겠고, 공유인 경우 아침에 65세 이상의 권장 남성, 보통은 뭐 보통 남성 성인은 4회지만도 여기 65세 이상이니까 3.5회, 달걀, 생선, 콩 종류 단백질 공급은 4회, 채소류 8회, 과일류 2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65세 이상 여성 권장 식단량인데, 이건 아마 1600kcal이고 B타입인 것 같아요. 1600kcal인데, 공유를, 여기 있네. 65세 이상 여성 권장 식단가 1600kcal이고, 저기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성문자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B타입입니다. B타입은 우유나 유제품을 1회 섭취하는 거. 과일은 2번 먹는데, 단감을 100g. 이렇게 됐네. 그죠? 그 다음에 공유, 남성인 경우에는 65세 이상 3.5회인데, 여성인 경우 3회. 고기, 생선, 달걀, 콩 종류가 남성의 경우에는 4회인데 여성의 경우 2.5회, 채소류 남성 8회인데 여성의 경우 6회, 과일류는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이렇게 해서, 간식의 경우 넣는 이유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이제 그 어린이들처럼 소화 기능을 감안해서 이렇게 간식을 주고 우유, 단감과 같은 것들을 간식으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쌀밥, 시래기, 된장국, 갈치, 무조림, 도라지, 나물, 열무, 물김치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제 그 확대 가정을 위한 뭐 식단 작성이라 해가지고, 가정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각각 다르고, 또 각 개인의 연령이라든가 노동량 또는 근육 활동량에 따라서 영양 필요량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식단을 작성할 때는 가족 구성을 미리 검토해서 알맞은 식단을 작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식사 구성안에 따른 가족 식단의 각 식품군의 하루 섭취 횟수를 가족 개개인의 하루 섭취 횟수와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뭐 아들, 딸 이렇게 있다면은 요 확대 전체 어떤 거, 지금은 거의 뭐 핵가족이라든가 1인 가족이라든가 뭐 혼자 사는 그 가정들이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가족들은 뭐 할머니까지는 있지 않나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 자녀 둘 정도가 되는데 뒤에 한번 작성되어져 있는 가족식 보겠습니다. 요거는 1세대 가구가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이렇게 해서 1세대 가구는 부부하고 또 부부 형제 자매, 부부 뭐 기타 인척 이렇게 되어 있고 2세대는 뭐 부부하고 자녀, 한부모, 자녀, 한부모하고 자녀하고 부부 양친구 이렇게 되어 있고 3세대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세대 가구가 2000년도에는 1세대 가구가 이제 14.2%고 2세대 가구가 60.8%였어요. 이렇게 뭐 또 뭐 조부모,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세대 가구, 그 다음에 3세대 가구는 부부, 자녀, 그 다음에 또 양부모, 뭐 한부모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렇게 해서 1인 3세대 가족이 있을 수 있다면은 이 2000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2005년도가 가니까 2세대 가구보다도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5% 정도가 증가된 얘기죠. 그 다음에 1세대 가구가 부부만 산다든가 부부에다가 형제 자매가 있다든가 뭐 부부 동년배 기타 친인척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누이가 있다든가 뭐 시동생이 있다든가 이러한 경우들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해둔 것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확대 가족을 위한 식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식사 구성안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식사 구성안이 뭔가 했을 때에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영양 섭취 기준에 맞는 건강한 식사를 하려면은 하루에 어떤 식품을 얼마만큼 어떻게 구성하여 먹어야 하는지를 제한하는 것을 식사 구성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유하고 있는 주요 영양소의 종류에 따라서 6가지 식품군으로서 나누게 되는데 식품군이 있고 식사 구성안이 있다면은 식품군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대표 식품의 1인 1회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권장 식사 패턴 이렇게 해서 식사 구성하는데 이제 식품군은 6가지 식품군으로 나눠질 테고 그 다음 우리나라 사람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하여 보통 한 사람이 한 번에 섭취하는 분량을 대표식품의 1인 1회 분량 예를 든다면은 대표식품 뭐 김치라면 김치를 한 번에 먹는 한 사람이 한 번에 먹는 양을 뭐 30g으로 잡는다 60g으로 잡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콩나물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사람이 한 끼 먹는 양이 60g이다 혹은 70g이다 이렇게 하는 그 대표식품은 1인 1회 분량이 있을 겁니다. 뭐 우유 한 컵이라면은 우유가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 한 컵은 뭐 200ml다 이러면 200ml가 한 사람이 보통 성인 경우 1회 먹는 분량이 200ml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권장 섭취 패턴은 기준 에너지와 함께 성별, 연령별로 식품의 1인 1회 분량에 의한 식품군별 1일 섭취 권장 섭취 횟수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권장 식사 패턴 이렇게 한 번 먹을 때 분량을 얼마만큼 하루 동안 권장하는가를 제시해서 이 식품군과 대표 식품의 1인 1회 분량하고 권장 식사 패턴을 이제 다 조화롭게 구성을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식사 구성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시 여기 설명을 한다면은 영양 섭취 기준에 맞게끔 건강한 식사를 하려면 하루에 어떤 식품을 얼마만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제한하는 것을 식사 구성에서 여기 보면 식사 구성안에 따른 가족 식단의 각 식품군의 하루 섭취 횟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식사 구성안에 따른 가족 식단의 각 식품 하루 섭취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67세고 할머니는 이 정도 드셔야 되고 아버지 40 그러니까 아버지 그다음 어머니 이러면은 뭐 장년층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먹는 뭐 단위 그죠 식사 횟수 식사 구성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합치면 이걸 모두 합치면은 16 공유가 되겠고 그 다음 단백질 거분 식품은 20 단위 그 다음에 채소류는 36 단위 과일 우유 유제품 유지 당류 이렇게 해서 모두 합계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합계가 나오는 것을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고 뭐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간식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뒤에 보면은
각 식품군별 섭취 횟수의 끼니별 배분해 가지고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종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 유지, 당류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합격했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뭐 아들, 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가족 식단을 이제 이렇게 끼니별로 나누게 됩니다. 끼니별로 나눴을 때, 요 좀 전에 16, 20, 36이 전부 이제 가족 구성원 5명이 하루 동안에 섭취해야 될 식사 구성안에 따른 섭취 횟수예요.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과 나누고, 간식은 특히나 이제 뭐 할머니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 아들하고 딸, 아들 같은 경우에는 13살이고 딸 10살이니까 각각 초등학교로 잡으면은 간식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제 배분을 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족 일주일 식단을 이해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까지 뭐 쭉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이렇게 해서 이 이제 단위별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 해당되는 현미밥, 설렁탕, 스크램블드 에그, 시금치 나물, 배추김치, 점심, 저녁, 간식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하루 동안의 섭취 횟수와 끼니별로 나누는 가족 그 식사 구성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공유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4.0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점심에는 4.5로 한다. 그 다음 저녁은 뭐 4.5로 한다. 간식에서는 3을 준다. 이렇게 해서 본 여러분들이 꼭 책에서 식품군별로 섭취 횟수를 배분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보면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 구성안을 활용한 가족 식단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식품군별로 권장 횟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유지하고 당류는 하루에 2번을 이제 섭취를 하고 조리시 소량씩 사용이 되는데 그 식단이 쌀밥, 북어, 무, 국이 있고 달걀찜, 뭐 배추 겉절이, 오이나물이 있습니다. 공유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부 아까 좀 전에 그 5인으로 구성되는 그 집 식구들의 하루 동안의 식품 권장 횟수입니다. 공유 16회,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에 과일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제품 7회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단위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유는 쌀밥을 여기 지금 4, 4.5, 4.5, 3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간식의 비율로 이렇게 나누어 볼 때에 과연 그러면 쌀밥이 4단일 때는 여기 쌀밥은 얼마만큼 해야 되냐 했을 때 여기 210 1인당 210이어서 4단위 곱하기 4를 하면은 840이 나오죠. 보리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북어와 같은 경우에는 2단위니까 15g이 1단위라면은 2단위 30g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분별로 이제 권장 횟수를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죠. 그죠?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회가 되는데 이거는 감 5개가 감 1단위가 100g이에요. 그러면은 5개 같으면은 5단위가 될 테고 사과는 이제 3개가 600g인데 여기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200g을 평균 잡는다면은 사과든지 감이든지 1단위로 섭취하는 거는 100g입니다. 그러면은 감은 100g을 잡았을 때 5개를 하고 사과는 200g 단으로 규정을 했을 때에 이제 3개를 섭취를 하게 되겠죠. 그럼 600g에 6단위 그러면 5단위 플러스 6단위 하면은 11단위가 되겠고 우유 유제품 같은 경우에 액상 요구르트 3개를 먹었을 때는 3단위 우유는 200ml를 4개를 먹어서 4단위 200ml 하나가 1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결국 4개를 먹은 경우에는 4단위가 되겠고 그래서 이게 4단위 3단위 이렇게 하면 7단위가 되고 이것도 11단위가 되고 채소류는 36회가 되면은 무가 이제 210g이 3단위라면은 무 1단위가 결국 70g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배추도 70g 그러면 오이도 70g 이러면 각각 70으로 쭉 나누면은 336회가 여기 오전에 먹을 때 12단위가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2단위씩 나눴네요. 미역 90g, 버섯 90g, 양파 3단위니까 버섯의 경우에는 30g 1단위라는 얘기고 미역도 30g 1단위, 깍두기는 40g이 1단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120g이니까 3단위가 되겠고, 배추김치와 같은 경우에는 40g을 1단위로 보내요. 그럼 시금치는 70g, 시금치, 무, 배추 다 똑같이 70g입니다. 오이도 그렇고, 애호박도 70g, 양파 70g, 시금치, 이렇게 해서 각각의 채소류의 경우에는 70g이 1단위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는 보자. 4단위에다가 12단위 되고 여기도 12단위가 되니까 결국 이게 36개가 되고, 달걀, 이 단백질 식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배분을 하고, 간식인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약 3단위 주고 나머지는 과일이라든가 유제품을 준다. 이렇게 해서 식사 구성화를 활용했는 어떤 가족 식단의 예를 들어봤는데,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식단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